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S&P 500 투자일지, 주말 동안 지리산 여행 다녀오느라 좀 늦었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 제가 지리산 여행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을 블라인드에서 봐가지고 그 글 소개하면서 제 생각도 말해보고 S&P 500 투자 성적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30억이 큰 돈이야 이거였어요. 친구랑 논쟁이 붙었는데 30억으로 순자산 30억으로 파이어족 조기 은퇴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댓글이 이제 많이 달려가지고 인기 글로도 올라오고 그 글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는 이제 직장인들은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2015, 16년도에 생긴 어플이니까 역사가 좀 되죠. 그 어플에 지금 댓글이 무려 300개나 달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충 읽어볼게요. 30억 큰돈이야. 이게 글 제목이고, 남동발전, 공기업이죠. 거기서 글을 남겼는데, 그 글쓴이가 친구랑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냐, 순자산 30억, 부동산하고 동산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걸로 4인 가족이 파이어, 조기 은퇴죠.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글쓴이는 애들도 있고 교육비 때문에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고, 친구는 배당주 세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소일거리도 해도 되고, 뭐가 맞음 이런 건데요. 제가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동안 심취해가지고 미스터 머니 머스테시라는 분, 그리고 파이어족 관련된 책들, 미국에서 주로 시작되는 거니까 파이어 무브먼트가 읽어봤을 때 30억이든 10억이든 3억이든 파이어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파이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의 그런 나라에답게 의미가 아주 왜곡이 되었는데, 파이어족은 물질적인 거 그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검소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안빈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파이어족 영상 미스터 머니 머스테시라는 분의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진짜 아나바다 운동을 하세요. 그분은 정말 중고 제품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쓰고, 그렇게 안 쓰는 건 내다 팔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흘러가는 그 경쟁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게 파이어족의 운동인데 아주 이상하게 왜곡이 된 것 같아요. 30억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회사 이메일로 계정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대기업 직장인들이 많아요. 비중이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많고, 능력자들이 원래 많긴 많은데 또 그럼으로써 서로들 이제 평균을 올려치기, 약간 온라인상 특유의 부풀리기, 허세, 허풍 이런 게 있는 곳이 블라인드인데요. 댓글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글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악의 문화라는 게 성균관대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해요. 페미니즘이나 DC의 혐오 문화 이런 거 다 틀리고 평균 올려치기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건데, 결혼 이야기 같은 것만 해도 예를 들고 있어요. 최소한의 이제 수도권의 자가를 남자가 해오고 샤넬백을 받았니, 다이아를 하니, 꼴값을 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학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평균 학벌이 지방 사립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름 없는 대학교들이 평균인 것 같은데, 평균 5등급 그렇게 국평호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상위 5% 정도는 해야 되는 서성하니 괜찮은 대학교 같네, 이런 표현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인 태반이 서성하는커녕 건동홍도 못 가는 이제 그런 머리인데, 건동홍 그런 데 가면은 왜 가냐,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실상은 전세로 빠듯하기 시작하거나 월세살이로 시작하는데, 수도권 자가할 거 아니면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판을 치고 있죠. 통계가 모든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좀 머리가 빈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어떻다, 내가 아는 언니는 어떻다, 내가 아는 형님은 어떻다 하면서 올려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녀 가리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전체 많은 국민들은 누구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주제는 잘 파악을 못하면서 눈만 엄청 높다. 이제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제 성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성대 공대도 엄청 크니까 대기업에 가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별 시원치 않은 회사 가는 경우도 많다. 뭐 지금 저학년들은 취업난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뭐 성대 문과생들이나 애매한 스펙 가진 이과생들은 좋은 기업을 못 가는 것도 태반이다.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블라인드도 정확하게 이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 그런 게 또 댓글 남겨줬어요. 일침을 놨죠. 블라인드 또 올려치기 시작됐다. 일반 가정에 30억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능이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치를 부리면서 살려는 거냐. 알뜰살뜰 저축해도 의사인데도 평생 30억을 모을 자신이 없는데 블라인드만 보면은 다들 건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단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댓글 살펴보면은 이런 게 보여요. 30억이 불가능한 이유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은 답이 없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빚 없고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만 있으면 모를까? 택도 없다는 거죠. 부동산이 그래서 얼마짜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최소 15억짜리 서울 집. 금융자산 15억으로 이제 배당주 5%짜리 세팅을 하고 주초 500에 이것저것 떼면은 올 500인데 이걸로 생활하기는 애매하다. 환장하죠. 4인 가족이 500으로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 뭐 다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외벌이 이런 쪽에서는 뭐 애를 키울 수가 없다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옆에 글을 봐도 뭐 이런 댓글도 욕하는 댓글도 현실 감각 없다 뭐 이렇게 회사 작년까지 30억을 받긴 받아요. 뭐 이게 애매한 금액이냐? 뭐 이런 것도 달렸어요. 사실이죠. 약사는 뭐 눈이 높으니까 한번 뭐 좋게 봐준다고 해도 서울에 15억 정도가 묶이면은 나머지 15억으로 4인 파이어족 하기 힘들다. 댓글 달렸어요. 밑에 댓글 보면 웃기죠. 30억도 없는데 쓸데없는 걸로 논쟁을 왜 하고 있느냐.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미 30억이 있는데 서울에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애들 교육 때문에? 애들 저 같으면은 30억이 있다, 우리 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외국으로 좀 보내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지방 가서 싸게 살아도 되고요. 그걸로 현금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현금 흐름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이게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다들 서울 아파트가 최고의 자산이고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15억이 큰 돈이라고 해도 결국에 서울 아파트 그렇게 몽땅 집어넣고 결국에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15억이 앞으로 계속 뭐 지방 아파트 다 폭락한다 해도 서울 아파트는 끝없이 이제 오를 텐데 그럼 나중에 15억이란 돈이 뭐 100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때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현금 가진 게 다 떨어지면은 서울 아파트 팔아가지고 막말로 외국 나가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에 내려가서 산다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더 큰 돈으로 돌아올 건데 서울 아파트를 사면 왜 없는 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지 댓글에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진짜 쓸데없는 논쟁인 게 직장인 태반은 평생 30억을 못 버는 게 대부분이죠. 저도 뭐 대기업에 첫 직장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되게 초봉이 높은 회사였어요. 제가 첫 해에 26살 첫 해에 받은 원천징수 금액이 6천 가까이가 됐었는데 그게 벌써 13년 전 뭐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서야 12년 다녀가지고 이제 원천징수 1억이 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을 생각했을 때 길게 다니면은 이제 20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벌어도 평생 30억 못 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댓글들도 다 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고소득을 받아도 이렇게 30억 벌기 어려운데 95%는 평생 30억을 못 모으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아니 30억까지 받는다 해도 생활비로 쓰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 30억이 절대 도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비싼 곳에 안 살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건가?
그리고 지금 사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강남에 안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서울에 굳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30억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러고 있는지 이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주로 이제 이런 댓글 많아요. 평생 30억을 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쓸데없는 논쟁이다. 웬만한 대기업 30년치 연봉을 그냥 일시불로 받는 거잖아요. 30억이라는 게. 이게 파이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평균 올려치기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은 돈에 대한 개념, 감각 자체가 사람들 간에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그만큼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실제 손에 쥐어보지 않으면 감각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큰 돈을 이제 깔고 앉는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네, 신중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죠. 이 공무원분께서 정리 잘 해주셨는데, 실거주 부동산 등의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비중이 높다면은 30억으로 파이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30억 가지고 내가 압구정에 살겠다. 그러면 현금은 사실 손에 30억 갖고 아파트를 다 사게 될 거기 때문에 손에 쥐는 현금은 별로 없어지겠죠. 하지만 임대용 수익 부동산이나 배당주 등에 투자를 해서 5% 정도의 수익만 잡아도 연간 1억 5천만 원의 이제 배당금이 나올 거고 이걸로 종합소득세 등등을 제외하더라도 뭐 1억 정도의 수익이 날 텐데 이걸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면은 네, 현실적으로 연봉 6천만 원 받는 외벌이 4인 가족도 뭐 저축을 안 하더라도 전체 돈을 다 쓰면 살다 해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하다. 네, 이런 글이 있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이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댓글 남겨줬는데 순자산이 30억이면은 이게 22년 자료인데 대한민국 상위 1%의 순자산이다. 네, 이게 큰 돈이 작은 돈이 하는 자체가 웃긴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남에 집 한 채가 있고 현금은 5억도 없으면은 파이어는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잘 해줬어요, 이분께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데 이런 거를 온라인상이라고 정말 뭐 올려치기하고 막 방상을 곁들이고 실제로 실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면은 정말 더 큰 일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람들 현실 감각이 진짜 없네. 지금 서울 살아도 부동산 대출 없이 15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리고 30대 연봉을 1억 넘게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도대체. 그리고 연봉을 1억쯤 받아도 대출금 나가는 거 생활비 합쳐가지고 다들 500 안팎 쓰는 거 아니냐고 말하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쓰면은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가 봤던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상위 20% 5분이 거의가 한 달에 500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은 상위 20%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산층의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30억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금이자 배당금만 받아도 1억 이상은 나올 건데 뭐 얼마나 부채 펑펑 쓰려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냐. 그리고 4인 가구도 마찬가지죠. 그 어차피 부부 합산 연봉을 많아봤자 1억에서 2억. 2억도 사실 대기업 커플 정도는 돼야 가능하죠. 우리나라 국평호, 우리나라 평균은 중소기업 커플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커플이 아니라는 점 그걸 알아야 되고 사람들 대부분이 강남이 아니라 지방에 신축 아파트 사는 것도 이제 힘들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어는 사치가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수준 또는 그보다 하향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이른 퇴직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상향시켜가지고 평생 부자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이어는. 네, 이렇게 좀 재밌는 글을 한번 블라인드에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30억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S&P 500 이야기를 이제 짧게 빨리 해야겠죠. 이번 주는 S&P 500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거의 1,400원대에서 1,356원으로 2% 이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제 평가 금액은 당연히 S&P 500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해 보면은 많이 쪼그라들었죠. 근데 뭐 그냥 그런 것 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번 주 당연히 월급날이 아니었으니까 ETF를 사거나 팔지 않았고요. 포트폴리오는 네, 똑같습니다. 예수금 45%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2024년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네, 12.85% 정도. 수익금은 이 정도, 평가 금액 2,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환율 때문에 투자원금이 약간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가 금액 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런 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발자취를 기록하는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자의 우표사선 현황인데요. 다행히 네, 실제 평가 S&P 500 ETF 평가 금액은 1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1억 220만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1억 7,680만 원 있고 30% 달성 현황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